안녕하세요. 지슬의 6번째 크라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2010년 충북 청원군 오창급에서 발생한 오창 맨홀 변사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강력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고 사고인지 자살인지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논란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야산 인근 도로 옆 맨홀 안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발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들은 사건을 단순하게 바라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는 그날 그 장소에 있었는지, 왜 하필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맨홀이었는지, 그리고 이 죽음은 정말로 혼자서 가능한 선택이었는지, 오늘은 이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오찬급은 2010년 당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낮에는 공장과 사무실을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으로 붐볐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는 구조였죠. 특히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들은 낮에는 평범한 생활 공간처럼 보이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인적이 거의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 역시 이런 특성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도로와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머무를 이유도 없는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이 점은 수사 초반부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 장소의 맨홀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변사자로 발견된 남성 A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던 40대 남성으로 전해지며 주변에서는 그가 최근 공사대금 문제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날의 외출은 충동적이거나 목적 없는 행동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진 이동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돈을 받으러 나선 사람이 왜 목적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발견됐을까? 이 질문은 이후 모든 수사 방향을 관통하는 핵심이 됩니다. A씨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날의 상황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에게는 밀린 공사 대금을 받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외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체로 가족에게 애매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예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A씨의 말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역시 처음에는 조금 늦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점까지도 가족은 사망을 떠올리기보다는 사고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먼저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종 사건에서 이런 시간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신고가 이루어졌는지가 이후 수사의 촘촘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A씨의 외출 목적과 실제 이동 경로 사이에 어긋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수사는 자연스럽게 그날 A씨가 누구를 만나려 했는가라는 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차량과 휴대전화 기록입니다. A씨가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는 점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파악됐고, 차량이 특정 지역에 주차된 차에 발견됐다는 정황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곧바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차량을 두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이동은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사팀은 차량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CCTV와 목격자 탐문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오창 일대는
지금처럼 CCTV가 촘촘히 설치된 환경이 아니었고, 특히 야산 인근이나 외곽 도로에서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동선의 일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이런 끊긴 구간은 수사에서 늘 문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고, 자살, 타살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사실 확인에 집중하지만 이 시점부터 이미 수사는 쉽지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오창의 한 야산 입구 인근에서 등산객이 수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소와 달리 맨홀 위가 무언가로 덮여 있었고 돌로 눌러 고정된 듯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건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맨홀은 원래 금속 덮개로 덮여 있어야 정상인데 그 위에 다시 무언가를 덮어 가렸다는 것은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등산객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덮개를 치우고 맨홀 내부를 확인했을 때 그 안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발견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 실종이나 사고로 설명되기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맨홀 안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그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은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의문으로 떠오릅니다. 현장 감식과 함께 알려진 정황 중 하나는 A씨의 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케이블 타이와 유사한 재질로 결박돼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건을 접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정황은 곧바로 타살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좁고 어두운 맨홀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상식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경찰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즉, 스스로 결박이 가능한지, 가능한 방식이 있는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존재하는지를 차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는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타살로 단정했다가 이를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사건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와 가족의 인식은 서서히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부검 결과는 사건을 명확하게 정리해주지 못합니다. 사인은 특정됐지만 그것이 사고인지 자살인지 혹은 타인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단정 짓기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소견을 토대로 여러 가능성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 결박 정황, 맨홀의 구조, 발견, 당시 상황, 그리고 A씨의 심리 상태와 주변 관계.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야 했지만 어느 하나도 모든 퍼즐을 완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살로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고 타살로 보기에는 물증이 부족합니다. 이 사건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이 나왔더라도 그 결론이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자연스럽게 A씨의 인간관계와 경제적 문제로 확장됩니다. 공사 대금을 받으러 간다는 말이 반복해서 언급되면서 경찰은 그날 A씨가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탐문을 진행합니다. 건설업 특성상 공사 대금, 미지급, 하도급 분쟁, 금전적 갈등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가능성이 추정의 영역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는 없고 명확한 증거 없이는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수사는
여러 사람의 진술과 기록을 모아 시나리오를 만들지만 그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론은 멀어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A씨의 이동 경로입니다. CCTV, 휴대전화 기록, 차량 이동 가능 시간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시점 이후 A씨의 행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백은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구간을 자발적 이동으로 보느냐, 강제적 이동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가설을 세웁니다. 혼자 걸어서 이동했을 가능성, 누군가의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 혹은 이미 그 이전에 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까지. 하지만 어느 쪽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공백은 설명되지 않은 시간으로 남게 되고 사건의 핵심 의문으로 굳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점점 장기화됩니다. 초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탐문과 분석도 시간이 지나며 반복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수사는 기존 자료를 재검토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지 계속 미제 상태로 둘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종결은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선택이지만 가족에게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가족은 손이 묶인 정황과 맨홀이라는 장소를 떠올리며 여전히 타살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이 사건은 이후 언론과 방송,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 차례 재조명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거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눕니다. 특히 손 결박 정황과 맨홀이라는 장소는 강한 상징성을 가지며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런 논쟁은 사건을 잊히지 않게 만드는 동시에 결론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 없이 해석만 늘어날수록 사건은 더욱 미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창 맨홀 변사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의 공간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가르는 문제를 넘어 수사가 어디까지 설명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남겨진 의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직 이 사건의 공백을 완전히 메워줄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한,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슬의 6번째 크라임 리포트 마치겠습니다.